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돈에 빠진 남자 돈빠남 이재용 백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요즘 뭐 건강하시죠?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은 자칫 잘못해서 어디 넘어지기라고 하면 그렇죠. 이 골절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예. 특별히 이제 눈이 많이 와서 쌓인 날 같은. 아, 그럼요. 그런 날 네. 되게 위험하죠. 얼마 전에 눈 많이 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제 아버지도 네.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넘어지신 다음에 네. 한 6개월 입원해 있었는데 네.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면 골절 관련 사고가 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움직이질 못하시니까요. 이게 고관절 쪽에 뼈가 부러지거나 이게 쉽게 부러지는 게 거의 골다공증 비슷하게 뼈가 약해지니까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한 제가 듣기로는 2달 내에 사망 확률이 뭐 굉장히 높아지는 네. 이런 거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엉덩이 뼈 부러졌다고 해서 네. 고관절 예. 이 부분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니까. 그래서 병원에도 가보면 왜 침대에 써 있잖아요. 낙상 주의하시라고. 네. 그러니까 낙상 사고 이 부분이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2017년에 실시한 노인 실태 조사가 있는데요.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은 1년에 평균 2.1회의 낙상 사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병원 이용률이 64.9%에 달한다. 이런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그 장모님도 이렇게 침대에서 낙상하셨는데 네.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그 고관절 뼈가 뭐 부서지거나 이러지 네. 않아서 조금 회복하는데 좀 빠르긴 했는데 음.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이 골절로 이어졌을 때 네. 노인들의 골절은 이제 낙상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 보면 예. 2018년도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5년 퇴원 손상 통계에 따르면 네. 손상 손상 발생 부위가 척추가 21.5%, 외상성 뇌손상이 13.3%, 무릎 아래 다리뼈가 11.6%, 그 다음에 손목, 손 8.5%, 가슴이 6.2%로 집계가 네. 됐는데요. 나이가 드시면 낙상 사고가 수술로 이어지거나 또는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게 약해진 신체에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각별한 주의와 제때 이제 그런 골절이 났을 때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낙상 사고를 당하면 골절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 그 골절이 되기 쉬운 부위가 무릎하고 허리 또 어깨, 머리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낙상의 이유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팽 도는 거 있잖아요. 어지럼증. 네. 이것 때문에 펄썩 주저앉다가 또 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문턱을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은 걸을 때 그렇죠. 이렇게 올려서 걷지 않고 이렇게 질질 끌듯이 네, 걷다 보니까 문틈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런 경우가 또 상당히 많다고 그러고 낙상 시에 일어나는 부상 종류 보니까 골절 제일 많고요. 그리고 까진 상처, 그리고 염좌, 인대 손상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낙상으로 입원한 분들한테 찾아오는 가장 큰 위험이 아무래도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네. 그 이유를 보니까 낙상으로 엉덩이 뼈나 이제 고관절이 이렇게 골절되면 네. 엉덩이 뼈가 골절되면 당연히 못 움직이시겠죠. 그럼요. 거동이 불편해지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네. 수술 후에 뒤척임도 어렵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사람이 가만히 누워 있는 게 편한 게 아니라 아유. 그게 고통스럽잖아요. 예. 그런 고통스러움이 찾아오다 네. 보니까 그게 이제 근육 소실로 이어지고 네. 근육 소실은 주당 10에서 20% 정도 예. 감소한다고 해요. 그럼 한 달이면 약 한 50% 정도 감소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근육의 절반이 없어진다. 예. 이러면 거의 뭐 상당히 어려워져서 이제 혈액과 체액이 팔다리로 이렇게 좀 가진 이게 몸에서 쫙쫙 뿌려줘야 되잖아요. 네. 움직이면 팔로도 가고 다리로도 가야 되는데 이게 못 가니까 결국 혈액이 응고되고 몸통으로 이제 혈액이 모이면 네. 이게 점점 사망 확률이 높아져 버리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죠. 그렇죠. 거동이 불편하시면 일단 삶의 질이 너무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보면 낙상 정말 조심해야 되고 뼈 건강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좀 챙기셔야 되는데 이런 그 위험에 낙상이나 뭐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같은 거 뭐가 있습니까? 요즘 이런 분들을 위한 보험이 예전에는 이제 단순하게 네. 골절에 대해서 보상하는 정도였는데 시니어 세대가 골절 및 다른 이런 케어가 필요한 네. 시니어 케어 필요한 것들이 이제 있어요. 음. 그런 것들을 주로 보장해주는 그런 치료비 보험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개골 골절에 대한 보장 또는 목 경추에 대한 보장, 그 다음에 늑골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에 대한 보장, 네. 그 다음에 대퇴골 넓적다리 뼈가 부러지는 것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으로 작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한 400만 원까지 네. 보장을 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나와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응급실에 자주 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일단 낙상했다 그러면 무조건 모시고 응급실 네.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응급실 내원비,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지면 두 개 내 손상이라죠. 머릿속 안에 이제 손상이 오고 내부 장기에 손상이 네.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두 개 내 손상 같은 경우나 장기 내 손상은 약 한 180만 원 정도 보상해주는 네. 그런 네. 보험이 있고요. 근데 어르신들은 참 예전에는 보험들을 왜 이렇게 안 되셨는지 몰라요.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보험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명절 지나고 나면 또 부모님 뵈면 너무 안쓰럽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설날이나 추석 때 이렇게 어른들 찾아뵈면 너무 안쓰러워서 이런 분들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네. 없을까 해서 이제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입할 수 있는 시니어 케어 보험 같은 네.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어르신들이 본인이 보험이 없으니까요. 아픈데 참아. 자손들 돈 들까 봐요. 그러면 삶의 질이 정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럴 줄 알고 아버지, 어머니 이런 보험 제가 들어놨으니까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그렇죠. 걱정 마세요. 이러면 가시거든요. 그렇죠. 현금 주는 것보다 네. 훨씬 낫죠. 그래서 그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보험 전문가 한번 찾아뵙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얼마 전에 눈도 오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네. 넘어지거나 낙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뼈가 약해지니까 그런 네. 분들을 위한 어떤 보험들이 좀 있나요? 우선 이렇게 넘어져서 골절되시거나 다치시는 분들을 위한 보험은 당연히 있겠죠. 어떤 거 있냐면 우리가 골절 진단비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을 때 보험금을 정해진 금액을 드리는 보험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열어보면 5대 골절 진단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머리, 목, 등, 허리, 그리고 골반, 대퇴부까지 지금 말씀드린 5대 부위에 대한 골절이 생겼을 때는 보험 금액이 확 커진 금액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5대 골절 진단비를 가입하시면 보험료는 작은데 큰 골절일 때 좀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과거의 골절 진단비들은 정해진 금액만 드렸어요. 그런데 요즘에 신골절 치료비라 그래가지고 작은 골절일 때는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골절 부위가 조금 위험한 부위거나 골절인데 수술까지 동반하는 경우에는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나오는 그러한 보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절이 많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보험들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중점 보장이 결국 이제 골절 중심의 보장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인가요? 요즘 같이 좀 아무래도 낙상의 위험이 많은 계절에는 특히 그쪽으로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보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보험은 너무 많은데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 대부분 어지간한 보험들은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골절은 작게 가지고 가시거나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골절을 짚어드린 거고요. 그거 말고도 어르신들 편찮으시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식들한테는 미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간병인을 부르자니까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그런 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챙겨 두셔야 될 게 수술비입니다. 그런데 모든 수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상해 수술비라는 보장은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해 수술비, 골절 수술비 이런 보장들을 같이 챙기시면 가성비 좋게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보험은 이제 그 자녀들이 좀 들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거 선택할 때 뭔가 고민하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선택 요령이 있을까요? 있죠. 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들처럼 방송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송들을 보시고 공부들을 하시고 가입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부에 따른 부작용도 있어요. 자, 젊은 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비갱신형 보험이 갱신형보다 유리하고 젊은 분들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하셔야 노후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비갱신형이 좋다라는 건 기억하시는데 주의사항을 모르세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고연령층이 새로 가입하기에는 너무 비싸요. 갱신형 보험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충분한 보장을 우선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갱신형도 과거처럼 3년 갱신, 5년 갱신이 아니라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갱신 단위가 길거든요. 그렇다면은 비갱신형에 비해서 보험료 부담은 줄이실 수 있을 테니까요. 굳이 선택 요령이라고 한다면 이미 60을 넘으셨거나 이제 60에 근접해 있는 연령대의 신규 가입자라면 저라면 갱신형을 가입하시면서 실리를 추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가입해 주면 되겠어요. 네네. 네. 그 나이 들어 힘이 빠지고 뼈가 골절돼서 65세 이상 이런 어르신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녀들이 가입해 주는 경우도 많고 실버케어 보험 선택 요령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런 그 사례가 많으니까 좀 평상시에 좀 움직임을 이렇게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저에게 구독, 좋아요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취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